이 시간 1시 30분부터 5시 30분은 저희들이 이 선교대회 가운데 현장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역 선교부 및 지역위원회 전략회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먼저 한 1시간 30분 동안 전체 모임으로 각 지역 선교부나 필드 현장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누는 시간, 또 사례 발표하는 시간 먼저 갖겠고요. 그리고 3시부터 또 5시 30분까지 2시간 반 정도는 저희가 14개 지역 선교부와 3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17개 분과로 지역으로 나눠져서 이제 지역별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임은 현장 선교사님들과 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 목사님들, 또 파송 교회와의 만남의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보고하고 발표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시간이 아니고요. 지난 수개월 동안 각 지역 선교부에서 또 지역 대표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지부까지 같이 의논한 현장의 흔적들, 그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송한 교회 이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또 각 지역별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개별로 계셔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인지가 있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또 그냥 그런 준비되어진 흐름들을 인지하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선교부 단위로 또 지부 단위로 진행되어진 흐름들 속에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또 각각 의견들을 묻기도 하고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지역은 지금부터 그런 흐름 속에서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누는 그런 지역도 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편차가 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현장 구조에 대한 고민들과 또 그 구조 속에서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역마다 다른 색깔로 또 다른 높이로 그러나 GMS라는 공통되어진 통일성되어진 정신과 구조 속에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고민들을 각각 전체적으로 모여서 다른 지역의 흐름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흩어져서 우리 지역의 상황들을 고민하면서 나누는 우리의 좌표 속에 우리의 출발점 속에서 지역 사역들과 구조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기획한 시간입니다. 그냥 단지 대회의 한 타이밍의 회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깊은 관심과 또 우리의 고민들을 또 담아서 이 시간을 함께 엮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 GMS 세계 선교 대회의 둘째 날 오후 지역 선교부 지역위원회 함께 모이는 전략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서남아 지역위원장 되시고 대구 하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영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대한제수교 장로의 GMS 세계 선교를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선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본 GMS 세계 선교회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선교 부흥의 시대를 꿈꾸며 선교대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들이 선교사님들 파송하며 파송한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보내셔서 사역지에서 뜨겁게 주님을 위해 사역하시던 종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GMS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욱 값지고 중요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종들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역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사역지마다 생명을 살리고 각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근본 선교대회를 통해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파송한 파송한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울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다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소명으로 불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지역 선교부와 발제와 전략회의를 가질 때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종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략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두 발언을 위해서 우리 선교 전략연구원 소장 되시는 심창섭 선교사님이 모두 발언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선교부 지역위원회의 사례로 메콩개발기구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최종순 목사님이 한 15분에서 20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선교부의 사례에 메콩개발기구의 김창훈 선교사님이 지역 대표가 발제를 사례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태평양 지역 선교부의 김낙건 지역 대표가 연속해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의 개인의 어떤 사역 보고와 또 우리가 잘하고 있고 또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억제하고 자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격려하고 박수치면 너무 좋은데 저희들이 이 대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이 오후 시간 오늘과 내일 사역 영역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모임 속에서는 정말 냉철하게 우리의 부르심대로 감사하고 열매도 있고 은혜 받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급변하는 이 선교지와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드와 선교사님들이 무엇으로 준비되어지고 다시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이 시대를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선교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각 지역마다 다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필더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지역 상황에 잘 맞도록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무엇이 장벽이고 어려움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먼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에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 이후에 함께 또 이야기들을 마음들을 모은 이후에 각 지역 선교부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심창섭 소장님 모시고 모두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저보고 모두 발언을 해달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았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 발언이라는 말 자체가 발언을 전부 다 하라는 말인데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분 정도 모두 발언. 이게 선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그 뒤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포문을 열어달라, 운을 띄워달라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서 5분 내 마치도록 제가 원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선교사에게 수고하시는 제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시니어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선교에 대한 노력과 헌신의 경의와 감사를 진심으로 표합니다. 선교 전문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제게 어울리지 않는 선교 전략 소장직 맡게 되었습니다. 맡고 보니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중하차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여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 연구소와 지역 연구소 개설에 대한 우리 모두 공유해야 할 비전은 제가 볼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GMS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MS는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둘째, 어려운 선교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 셋째, GMS 선교사님들은 맨 땅에 박치기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그래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이것은 후원교회 기도와 물질적 후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교 현장에 나타난 정상은 파괴와 질타를 위한 말은 절대로 아니고 건전한 선교를 위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선교 현장에 나타난 정상은 첫째로 난개발, 둘째로 영세성, 셋째로 사유화라고 죄송합니다마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GMS 본부 속해 있는 이사장님, 임원들, 본부 총무, 선교 총무,
이번에 TF팀을 비롯해서 많은 고민을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간파하고 정말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 걸로 알고 14개 지역 중심의 아웃소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모두들 함께 절감을 하게 된 걸로 압니다. 방대한 GMS 기구를 중앙 시스템 하나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전략 연구소를 세워 지역 선교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대안을 개발할 필요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 선교 전략 연구소는 이렇게 해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솔솔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장과 연구소장은 누가 더 위냐? 이런 못된 정치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연구소는 정치적인 단체는 절대로 아니고 행정에도 관여하지 않는, 지역 소장님이 지역 GMS 본부로부터 맡은 어떤 일도 관여하지 않는 연구소는 순수한 전략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 라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전략을 연구해서 지역장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프라를 구성해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소의 일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교 현장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서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14개 지역을 이제는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으로 해서 다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GMS 본부가 헤드쿼터로 있지만은 실제적인 일은 전부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지역에서 특색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략과 대안을 강구하도록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이번 20주년 기념을 통해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앞으로 계속해서 잘 진행되어서 GMS 선교가 정말로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암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선교 현장에 대한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선교를 파송하는 선교 후원의 환경의 변화가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소를 제가 맡고 뚜껑을 열자 말자 고민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하는데 기본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 신학교에서 논리적으로 공부만 저에게는 도무지 맞지 않아가지고 혼자 밤에 자다가 일어날 정도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전략이 없느냐? 있지요. 해왔지요. 요즘 와서 이제 쫓겨나니까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출구 전략은 고사하고 입구 전략도 없어요.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온다는 전략도 없어요. 그냥 간 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첫째로 후원금의 현실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한테 내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혹시 목사님 들어가 있으면 이해하세요. 10년, 15년 전에 파송한 선교비를 10년, 15년 이후에도 똑같은 금액을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게 세계 선교 역사를 훑어봐도 아무 데도 없어. 있는 데는 한국 선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잘리는 게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지 마세요. 숫자를 줄이고 제대로 보내야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구소와 GMS가 앞으로 선교 후원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 후원금 받는 것도 들쭉날쭉이에요. 어떤 사람 많이 받고 어떤 적게 받고 어디 호주머니에 있는 건지 전혀 공정성이 없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히 공공성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건강히 할 수 있도록 후원금에 대한 공공성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니까 은퇴연금과 노후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다고 열심히 했는데 시대에 못 쫓아가가지고 아주 심각한 수준의 적재 현상되어 있고 통계적으로 하면은 15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사 가운데 3분 2정도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요즘은 정말 오래 삽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그 폐지 듣는 어떤 분에 물어보니까 폐지를 듣는 사람들이 많는데 고령화 돼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선교사들은 안 받아준대요. 그것도 폐지를.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가 안 받아준대요. 폐지. 그래서 여러분 후배 선교사님들이 국민연금을 들여야 되고 파송교회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니어 선교사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아예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선교제에서 계속 선교하도록 법을 풀어주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선교전략연구회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장래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부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정말로 종신 출신 GMS 선교사님들이 아주 그 종신 나왔다는 그 상표 하나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부스에 많이 있더라. 뭐 해가지고 뭘 많이 있더라. 그거 공부하세요. 제가 선교제 다니 보니까 이상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람들이 쏘가서 돈만 낭비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 괜찮은 프로그램 들어왔는데 너무 돈이 비싸가지고 뭐 선교사님 뭐 먹거리처럼 선교사님들한테 힘을 어렵게 하는 게 있고 사실 이 교육기관은 선교사님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최저 돈을 받도록 하고 선교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교육기관인데 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선교사들한테부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호텔에 있는데 선교 전문가 되는 한 분이 저하고 만나서 제 제자였는데 깜짝 놀라는 이야기 하는데 지금 중국 선교가 한국 선교보다 지금 앞서가 버렸대요. 여러분 깃발 달고 여기 뭐 엄청나게 와서 무슨 세계 몇 개국 갔다 깃발 달았는데요. 쇼 했는데요. 그게 다 그림입니다. 많이 뒤져 있습니다.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이 세대에 선교를 하고 그만둘 것 같아 몰라도 여러분 후배들이 계속 선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영세성, 난개발, 사유화 없이 해야 됩니다. GMS 본부에서 어떤 정책을 동원하든지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확실히 기본적인 것은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함께 궁리하고 연구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역위원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활동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파송한 교회, 또 목사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현장 선교사님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메콩개발기구 최정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메콩개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최종순 목사입니다. GMS 이전에 해외 선교부로 총회에 해외 선교부로 있을 때부터 이사를 했으니까 아마 한 25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냥 구석에 있었던 목사인데, 그래서 아는 분보다는 모르는 분이 더 많지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저희 맥도 지역 선교부가 다른 지역 선교부도 잘 하시지만 저희가 지역 선교부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발걸음을 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시간을 주신 줄 압니다. 강의 직전까지 있던 모든 강의 또 발언해 주신 분들 또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번 대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다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역 선교부에 관한 문제죠.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니죠. 이미 여러 해 전에 GMS 총회에서 지역 선교부를 하기로 결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되어지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현실 그리고 미래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그걸 서둘러서 만들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앞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필요가 그리고 그 중요성이 느껴지면서 이 지역 선교부에 관한 문제가 이번에 주제로 삼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선교부의 운영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장님도 환영사에서 그렇게 분명히 밝히셨고 또 오늘의 내용들 속에서도 강의의 내용들 속에서도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본부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선교, 우리 선교사에서 더 이제 확대해서 우리의 지역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마인드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들도 파송한 교회 목사들도 의식이 바뀌어져야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본부에서는 이 지역 선교부라고 하는 주제를 내놓으시면서 분명히 우리도 바꾸고 우리의 의식도 바뀌고 이렇게 달라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역 선교부가 활성화되어지기 위해선 파송교회 이사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모두가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사역, 나만의 사역, 나 혼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 팀 사역, 우리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사 그리고 지역 선교부에 참여하는 선교사가 되어지고 지금껏까지 강의되어진 모든 그런 내용들이 집약되어져서 지역 선교부로 나타나게 될 때 분명히 그 효과는 있게 될 겁니다. 첫째는 급변하는 선교지 상황의 흐름에 맞는 선교 전략이 만들어지겠고 또 연구가 되어지겠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강의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지금의 현실에서 많은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투명성, 재정의 투명성, 또 중복 투자, 한국의 어려움,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중복된 투자를 줄일 수 있고 투자의 효율성을 발표할 수 있다,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효과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 사역의 진단이 가능하고 또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훌륭한 역량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역량의 낭비가 되어지는 것을 이 지역 선교부의 활성화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역자들이 하다가 지칠 수 있죠. 혼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나가게 되어질 때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일들이 되어지면 지침도 막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저희 메콩개발지역위원회와 맥도 지역 선교부가 지난 2017년과 18년 지금껏까지의 사역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 선교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 선교부는 해보자, 지역 선교부를 해보자,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의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대 변화와 흐름을 반영한 사역의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의 지역 연구 그리고 사역의 연구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 맥도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구하고 주제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에 연구지를 여러 번 발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도 이주민 선교 세미나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내용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는 이런 책을 만들기도 했죠. 두 번째는 미래 선교 전략을 의논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사역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학교를 하든가 또는 교회 개척을 하든가 이런 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금의 현실 속에 그리고 앞날에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게 또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사역별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걸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새롭게 이제 뒤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도 이 매뉴얼을 가르치고 또 이대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또 개인이나 한 국가가 아닌 지역 홍보를 위한 이 홍보 영상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세미나가 되어지면서 계속 상영을 했고 또 좋은 효과도 얻게 되어졌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맥도 지역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또 후원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은 마케팅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이런 홍보 영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제작도 됐습니다. 세 번째는 맥도 지역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작년 말 17년도 말에 한국에 약 220만 정도의 이주자가 생겼는데 그중에 귀화한 사람이 약 20만 정도, 그래서 약 240만 명 정도가 되어지고 매년 증가가 거의 10% 가까이 되어지는 추세가 되어지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추산하기를 2030년 정도가 되면 500만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다문화 사회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맥도 지역에도 한국으로 이주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도에서 키우고 있던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시 그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기도 했고 또 이들에 대해서 선교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성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의 인식을 같이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맥도 지역에 보낸 파송교회들도 함께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알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졌는데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대에서 한국으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이들에게 선교해야 될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좀 알리는 일들을 하자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현지에서 세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세 차례의 지역위원회 그리고 맥도 지역 선교부 임원들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이 이주민들에 대하여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 단체장님들 이분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세 차례 정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모든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도 함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이사도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하고 미팅하는 가운데에 1차 세미나를 6월 14일 목요일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해서 GMS 본부에서 1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미나는 6월 18일 월요일에 대구 경북으로 해서 대구신학대학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2차로 했고요. 3차 세미나는 6월 20일 수요일 부산 경남 지역으로 해서 괴정중학교에서 저희들이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사역의 얼마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리기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게 되어졌고요. 미래 선교 전략으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의하면서 지역위원회, 지역선교부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MOU를 체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부터 23일 이어서 저희 맥도 지역은 제주도에서 선교 대회와 그리고 가족 수련회를 가졌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이 미래 선교 전략을 위해서 매뉴얼을 채택하고 또한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모든 소속 선교사님들이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이 부분을 이주민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의 우리의 선교 전략으로 삼아가고 이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고요. 매뉴얼을 따라서 그걸 더 보완시켜가면서 우리 모든 지역위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는 선교를 감당을 하겠다, 이와 같은 결의를 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선교부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일들이 정리가 되어졌는데, 먼저는 메콩개발 지역위원회 이사들의 경우입니다. 저부터도 제가 서기일 때, 이 지역위원회의 서기일 때부터 해서 그 전에도 제가 위원장을 몇 차례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요 시즌에 이 일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해외에서 필드에서 선교 회의를 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함께 참여를 했고, 모든 의논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선교회가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지역 선교가 활성화되어지는 일들은 이사와 그리고 선교사들과 모두가 함께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회의가 되어질 때도 저희 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참여하는 일들, 계획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함께 나누어 가는 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면서 물질의 이제 문제가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도 이사가 처음부터 참여를 하게 되어질 때 이 물질 문제도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기가 쉽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메콩개발 지역위원회 이사들을 계획과 진행의 내용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진 모든 내용, 회의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계획의 내용들을 모두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런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라고 해서 예산의 내용들까지도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모든 이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귀찮다라고 여길 만큼이나 계속해서 어떤 분들한테는 메일로 그리고 톡으로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편지로 공문으로 해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되어진 것들을 모아서 결과와 앞으로의 진행의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몇 차례의 지역위원장들의 이 회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있어서 지역위원회로 함께 하고자 하는데, 여지껏까지는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뭐 일을 하니까 돈만 내라 이렇게만 주문이 되어 있고, 돈을 내라 해서 내고 나면 그 전이든 후든 뭐가 없대요. 연락하고 알려주고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는 없는데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 공통점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돈은 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별 재미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건 뭐냐면, 우리 이사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일들 알고 싶고 또 이 일에 함께하고 그리고 모두를 함께 나누는 공유,
이번에도 강의 내용 속에 공유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맥도는 이런 일들을 먼저 했습니다. 알리고 전하고, 그리고 재정 후원도 그 가운데에서 요청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3차례 갖고, 그리고 또 맥도 대회까지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가 우리 많은 이사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넉넉하게 잘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역 선교의 처음부터 과정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사가 되셔야 하고요. 저는 이사의 입장에서 바라기는 목사님들이 알려주기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잠잠하게 기다려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돈만 내라 했을 때 괘씸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알려고 물어보고 참여하고 또 그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뜻을 좀 내보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맥도 지역은 더 많이 노력이 되어졌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의 지역 선교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긴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위원회, 그리고 지역 선교부, 그리고 GMS 본부가 긴밀한 연락이 서로 간에 주고받아지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는 일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로 해서 우리 지역 선교부 임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단체톡을 통해서 의견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았습니다. 기쁜 일이든 또는 어려운 일이든 뭐든지 진행되어지는 상황들까지도 끊임없이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회의나 연구에 위원회의 이사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꼭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사역과 일과 계획과 진행과 결과를 다 같이 공유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래서 계속 알려주고 또 나누는 일들이 필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 선교부 선교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전략회의나 또는 선교대회나 연석회의나 이런 일들에 이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시고 초청하고 또 이번에 이런 주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데 이사 목사님들도 지도하고 또 같이 의견을 내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조율해 가는 일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동역자 의식, 파송한 교회의 목사라고 해도 뭐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선교사 당신들은 우리의 부목사격이다, 뭐 그런 생각 정도를 갖고 있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는 동등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필드에서의 이 한 사역자로서, 또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역자로서 서로 간의 동역자 의식, 그리고 서로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정해 주면서 함께 사역을 나누어 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지역 선교부가 잘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저희 이사들도 일이 아니라 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역 선교부에 해당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서로 만나면, 저와 만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 정이 들어서 서로 좋지요.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바로 마음으로 만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본부의 권한, 행정 그리고 재정이 위원회와 지역 선교부로 넘어와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요청되어졌는데 지역 선교부가 활성화되어지려면 반드시 모든 권한, 필요한 거기에 해당되는 권한과 행정과 재정이 넘겨져서 위원회가 나름대로의 사역을 선교부와 함께 의논하고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 적극적으로 이 본부가 지원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지역 선교부의 운영에 관하여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누구에 의해서 이 바람과 같이 이벤트성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도화되어져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면서 지역 선교부의 활성화, 그것뿐만 아니라 정착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 GMS가 더욱더 발전하고 선교지에 더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에서 조금 각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일반 성도님도 계시어서 조금 지역위원회, 지역선교부 뭐 이런 말이 막 그게 그거 같은데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GMS는 현재 98개 국가에 2,550여 명의 선교사님인데요. 이 가운데 114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여러 지부가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여러 나라가 한 지부가 되어 있는 그런 지부 단위의 그런 필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14개의 지부가 14개의 지역 선교부로 그렇게 지역별, 권역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그 권역 벨트를 지역 선교부라 저희가 부르고 있고 그 국가의 그 나라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들은 그 지역 선교부에 속한 지역위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18가정 정도의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사 목사님이 되는데, 교회가 이사 목사님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2사람 반 정도를 파송한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570여 분의 이사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속한 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낸 교회도 있고 한 지역에 또 한 선교사님을 보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는 중동에도 속하기도 하고 동남아도 속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속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 이따가 나눠지실 때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관심 갖는 지역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미리 지역 선교부의 지역 대표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컨택이 되어져서 준비된 지역으로 가시든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 교회들도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주 하나 더 하자면 맥도 그러는데 이 맥도 지역 선교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입니다. 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지역 대표 김창훈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현장 이야기를 지금 잠깐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메콩개발기구 지역 선교부 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 김창훈입니다. 앞서서 저희 지역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최종순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앉아서 들으면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그냥 파송해준 우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정도의 선교적인 인식과 이해와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정말 우리 GM에서는 놀랍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더 충성된 귀한 단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지역 선교부가 어디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위원장 목사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꿰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제가 GMS 메콩 개발기구 지역 대표로 섬기면서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대표 임명장을 받으러 본부로 오라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월문에 들어가서 임명장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임명장을 주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한국교회 선교는 더 힘듭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장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제 가슴에 안고 선교지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선교사가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기도하면서 저희 임기 중에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 그 일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다문화 시대라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라는 이슈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다문화 시대의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번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2017년 1월입니다. 맥도 지역 우리 연석회의에 그 주제를 발의를 하고 거기서 채택해서 1년 6개월을 준비해서 바로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세 지역을 돌면서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될까 의구심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함도 있었는데, 역시 의구심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2018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교사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한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파송받았던 그 당시의 생각과 그 당시의 수준으로 지금도 선교하고 있지 않는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이 시대의 선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장에서의 선교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콩개발기구 지역선교부가 2000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미얀마를 포함해서 4개국이었습니다. 현재 총 11개 지부가 있고요. 100연륜이 215명의 선교사님들이 지역 선교부를 구성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황을 보면 라오스가 20유닛입니다. 란상 지부로는 한 지부가 있고요. 다양한 사역들을 하나님 주시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북부 하노이의 2지부, 남부 호지민의 2지부, 이런 사역들을 또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6개 지부가 있고요. 캄보디아가 상대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열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가장 다양한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역이 2000년 4월부터 해서 2001년 8월, 2년 8월, 3년 7월, 4년 6월, 5년 6월, 6년 6월, 7년 5월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선교사들이 힘을 다해 모이는 일을 했습니다. 8년 6월, 9년 6월, 10년 7월, 11년 6월까지 모였습니다. 그리고 16년으로 뛰었습니다. 그 사이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엄청난 아픔을 우리 모두가 GM에서 함께 겪으면서 현장도 참으로 가슴 아파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13차 맥도 선교 대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모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주민 선교 세미나와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에서 우리 맥도 지역 선교사님들 한 80여 명, 아이들까지 해서 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제주에서 모여서 선교 대회를 마치자마자 저희가 대전으로 와서 지금 우리 모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 주요 사역은 방금 말씀드린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에 제주에서 찍은 것인데요. 매 2년마다 전체 선교사와 MK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가족 수련회를 하고 지역 선교부 연합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선교사가 되도록 또 건강한 선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정기 총회를 하고 지역 선교부를 섬길 일꾼들을 함께 선출합니다.
그리고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격년으로 선교 대회와 전략회의를 격년으로 모입니다. 7년차 이상 정회원 선교사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선교부의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행 사항들을 협의해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운영 세칙을 바꾸면서 새롭게 하나 추가한 게 있습니다. 7년 미만이 소외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 그래서 언어를 마친 2년부터 7년 사이에 정회원 선교사가 참석하는 전략회의와 지역 내 정탐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선교부 안에 맥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지역 선교부의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사역을 위해서 지역 연구와 함께 정기적으로 선교 연구실을 발간하고, 그래서 지역 연구와 전략 개발을 통해서 본부에 있는 선교 전략 연구소와 연계해서 GMS 선교 전략에 대한 연구와 협력을 이루어 갑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사역 실태 조사를 위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전략을 짜가는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선교부 연석회의입니다. 지역선교부 임원과 또 지역 지부장들, 그리고 지역 대표, 전임 지역 대표님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선교부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찾습니다. 이 지역선교부 운영회의는 이제 이전에 없었던 것인데 다시 하나 추가된 겁니다. 이번 제주에서 저희가 새롭게 운영 세칙을 개정하고, 지금 그 직전에는 임원 중심의 리더십 구조를 이번에는 대표와 함께 코디네이터 제도로 다 바꾸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제도로 바꾸면서 이 지역선교부 코디네이터 운영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지역대표 주재하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선교부 코디네이터와 지부장의 연석회의가 매년 2회 이상 개최되어집니다. 자, 이런 회의와 이런 만남과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선교부가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GMS 맥도 이주민 선교 세미나가 서울, 경기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저희가 원래는 호남권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4회를 계획했는데 저희 임원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간담회를 가지고 장소 결정하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과 함께 실제적인 준비를 위한 의논들을 하려고 저희가 와서 컨택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호남권에서 장소를 컨택이 안 되어져 가지고, 호남권에 저희 교단에 또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래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호남권에서 이번에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자신들의 눈과 마음이 굉장히 열려지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함께 우리 현장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함께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면서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오전 시간에는 세미나를 했고요, 오후 시간에는 나라별로 흩어져서 네트워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 안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만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분들이 서울, 경기권 우리 본부에서 할 때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대구 갈 때도 부산 갈 때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감사하게 그분들이 다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런 세미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뭐 GMS 맥도에서 한다는데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한번 가서 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내용과 실제적인 네트워크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주민 단체, 이주민 선교가 사실 한국 안에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5년 전부터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역 가운데 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국 교회로부터 뭐 심지어 교단으로부터 별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사역을 해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가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을 때에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에 와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주민들과 어떤 사역을 협력하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28일 여기서 끝나면 서울에 가서 다시 이제 후속 세미나 후속 모임을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합니다. 그때 이제 매년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함께 협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몸부림이지만 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결실로 나왔을 때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 여러분의 나라에서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제일 많죠, 그죠? 중국 선임교 사람들이 요새 추방된다고 굉장히 염려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선교부에서 중청 우리 지역선교부하고 몇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지역선교부 간의 전략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우리 캄보디아 안에도 중국 사람이 50만 명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일본 사람이요 30만 명 들어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네트워크가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GMS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숫자만 자랑하는 GMS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현장에서 열매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신 분들 모여서 지부를 이루고 지역 선교부를 이루고, 우리가 GMS가 이루어져 있는데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다 고여 있죠. 지금 내 사역 안에 머물고 있고 우리 지부 안에 머물고 있고, 이게 지역 선교부를 통해 지역 선교부와 선교부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GMS가 연결되어져서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 GMS만 해도 세계 복음화는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루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슬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열어주셨고, 선교대회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에게 어제 주신 말씀, 저는 참 화목하라는 이 말씀.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지역 연구와 사역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선교 전략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매뉴얼, 학원 선교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현지 교회와 교단 간의 협력에 대한 매뉴얼을 초벌 구의를 하고, 이번 제주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매뉴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가 어떻게 함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이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맥도스 선교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역 선교부의 선교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길들을 선교사님들이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번에 지역 선교부 운영 세칙을 다 바꿨습니다. 이 일들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 1년 6개월 동안에요 30회 가까이 회의를 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총동원에서 임원회가 제일 많았고요. 그 외에 지역 우리 위원장, 지역위원회 함께 수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요, 제가 한국을 그동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위원장 만나 뵙고 교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위원장 교회 주변에 식당이 뭐가 맛있는지 제가 다 압니다. 한국 나와도 우리 파송하신 담임 목사님 못 만나도 우리 지역위원장님은 만나고 갑니다. 그 정도로 여러 번 자주 만났습니다. 만남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한국에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위원장님께서요,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합니다 하면 달려오셔요. 목회 현장도 그렇게 바쁘실 텐데 현장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셔서 만남을 가져주시는, 그것 때문에 지역선교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략회의, 연석회의, 선교대, 가족수련회 모든 것이 지역위원회가 함께 갑니다. 이번에 이주면 선교 세미나요, 선교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지역위원회에서 기도하고 섬겨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선교사님들이 모든 걸 자비로 다 해서 갔지만 교통비라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현대선교의 이수와 흐름에 따른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교회와 선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대가 지역위원회와 선교사의 안에, 지역 선교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나와지고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에 교단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개교회 중심의 선교를 넘어서서 효과적인 팀 선교가 가능해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중심의 선교로 끊임없이 전환시켜 주시려는 노력과 의지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 선교부를 이참에 한번 믿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선교부가 지역 전문 선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와 선교사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 역량이 총집결되어져서 정말 각 지역마다 그 선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는 선교 전문 단체가 지역 선교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구조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부에서 결단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지역위원회와 지역 선교부 임원들, 리더십들을 위한 워크숍을 본부 차원에서 좀 개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십시오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위원회와 지역 선교부를 섬기는 리더십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전체 선교사가 모이면 좋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리더십들과 지역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파송 선교사가 없어서 협력교회로 몰고 있지만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협력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지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도 모색해 주시고 그 길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껴안고 함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가고 지역 선교부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맥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와 같은 또 새로운 전략을 쉽게 새롭게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태평양 지역 선교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구도시입니다. 오래되고 또 무엇인가 역사가 전통이 있는데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 최근 근래에 어떤 몸부림이 있는지, 구도시에 또 새로운 계획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지역 선교부보다 더 잘하고 있는, 또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 선교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지역 선교부가 이번에 발표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것, 제가 한 사역이 아니고 우리 필리핀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한 사역을 제가 대표로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커피를 마시면서 필리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구도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필리핀 하면은 독재가 심한 그런 선교부로 세계에 알려져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사장님께서 구슬을 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슬을 깨다 보니까 너무 잘 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독재를 하는 어떤 강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어떤 그런 선교부로 알려져 있고요. 제 별명이 요즘 새롭게 하나 붙었습니다. 리틀 김활영. 김활영 선교사님 계시나요? 김활영 선교사님이 아주 독재를 강하게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이 리틀 김활영으로 붙었는데, 어쨌든 지난 한 몇 년 11월부터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1년 8개월 동안 저희 태평양 지역 선교부에서 몸부림친 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6년도에 저희 지역
필리핀 선교부가 죄송합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좀 집중하겠습니다. 태평양 지역 선교부인데 호주, 뉴질랜드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거기에는 관심을 좀 많이 못 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필리핀에 집중해서 사역을 지난 1년 8개월 동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부는 약 243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저희 선교부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부가 나눠지기 시작해서 2011년 저희 GMS 사태를 겪으면서 지부가 약 12개까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지부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12개 지부에서 전략적으로 사역하기 위하여서 5개 지부로 저희가 재편을 하였고요. 지역 선교부 운영 규칙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대표가 되었지만은 그냥 본부에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규칙을 만들어서 정말로 다음에 제가 지역 대표로 뽑히면 아마 제가 잘 사역했다고 신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아마 잘못했다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내에서 한번 지역 대표를 뽑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가 40주년을 하면서 미래 집중 사역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 전략 연구소를 개소하고 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위기관리팀을 조직하여서 운영하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 선교부를 통한 송금 일원화를 결정했고 또 적지만은 회비를 결의해서 지금 지역 선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 선교부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부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제가 하자고 한 것보다도 우리 선교사님 모두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의 선교사가 한 조그마한 도시에 있었는데 3개 지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한 빌리지에 앞뒤로 살고 있는데 교제가 없고 사역에 중복 투자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부 재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받고 돌아가서 11월 11일 날 지역선교부 임원 지부장 연석회의를 저희가 소집했는데 이때에 가장 먼저 나온 안건 가운데 하나가 지부 재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17일 지역선교부 임원 지부장 1박 2일 수련회, 특별히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선교부 운영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두 모임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가 지역선교부 재편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저희 지역선교부 40주년, 필리핀 40주년 선교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잔치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벌려놓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내에서 내분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잠재우고 40주년 행사 이후에 그 일들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17년 잘못됐네요. 예, 맞습니다. 17년 3월 29일부터 본부와 지역선교부 임원 지부장 연석회의에서 우리 지부 통합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지부 통합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었는지 4월 7일 바로 민다나오 3개 지부장님들께서는 이 결의를 하고 내려가셔서 바로 지부 통합을 하기로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날 지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통합 총회를 드린다고 저를 내려오라고 얘기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약 한 10일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4월 17일 날 어쨌든 그 이견이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지역선교부 임원 지부장 연석회의에서 최종 지부 재편안이 선택이 되고 7월 말까지 그것을 조직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안들이 우리 안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조직된 이 안으로 최종 결정되었고요. 7월 18일 이제 지부 재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지부로 이렇게 지부가 재편되었습니다. 이 지부 재편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들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부 재편에 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우리 지부장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와 또 의지, 그 결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본부에서 또 지역 선교부에 힘을 보태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부 운영 규칙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바쁘네요.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어떤 지역 선교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5개 지부로 재편된 상황 속에서 당시에는 지부장님들만 11개 지부장님과 지역 선교부 임원, 그러나 지금은 이제 5개 지부의 지부장과 또 지부에서 파송하는 운영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요. 이것은 지역 선교부 내에 모든 의견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지역 대표조차도 여기서 뽑는 것으로 저희가 결의를 하였습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어떤 선교사들의 어떤 배치를 바라보면서 가장 저희가 필요하게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인사위원회입니다. 지부가 11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메트로 마닐라권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6개 지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6개 지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 지부에서 안 받으면 옆에 지부에서 받게 되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같은 동네에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런 혼란을 막자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사역 배치, 새로운 선교사들의 허입 등에 대해서 그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서 이 인사위원회를 저희가 결의를 했습니다. 미래 집중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5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에서 필리핀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필리핀에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필리핀에서 사역의 방향들이 교회 개척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 선교 개척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교회가 정말 뛰어난 선교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원들을 동력하고 우리가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우리 아시아의 또 중동의 모슬렘 미전도 종족 사역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여성 선교사들, 무슬림 사역들, 그리고 기독학교 사역,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필리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일 것이고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할 사역입니다. 태평양 선교전략연구소 개소 및 포럼 개최. 앞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만큼 이 전략이 중요하고 연구소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그 전략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가는 맥도 지부에서 많이 나누었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태평양 지역 선교부도 우리 필리핀 선교 전략 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6월 23일 날 개소하게 되었고, 우리 이성준 선교사님께서 지역 연구소 전략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운영규칙도 만들고 또 1차 포럼을 개최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이런 사역의 방향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또 개발하는 일에 우리 연구소가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소를 통하여서 우리 필리핀 지역 선교부가 더 발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위기관리팀 조직 및 운영입니다. 2017년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우리 본부의 김정한 선교사님을 위기관리팀장님을 모시고 위기관리 세미나를 하고, 우리 김성영 우리 지역선교부 총무님을 임시로 저희 팀장으로 해서 지역선교부 위기관리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관리팀이 구성되면서 저희가 두 분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마연화상과 두 번째 남창수 선교사님 어떤 위기 관리를 저희가 경험하게 됐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떤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본부나 아니면 지역 선교부 그러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정말 선교사님들을 선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님들이 지역 선교부가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좋은 결과가 되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위기관리 기금 2만 불을 마련하자는 결의를 저희 임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한 4천 불 정도 마련이 되었고요. 2만 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 발생, 응급 대책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그 자금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회수하는 걸로, 급하게 한국에 보내야 될, 이송시켜야 될 때 항공권 하나 끊으려고 해도 그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막 비즈니스 속으로 막 끊어야 되는 그런 수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개인이 없다면 지역 선교부에 그것을 마련해 두어서 일단은 후송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고 지금 모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위기관리 운영 규칙도 저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부를 통한 송금 일원화와 회비를 결의를 하였습니다. 적은 회비입니다. 1년에 1인당 10불, 모든 선교사는 지부를 통해서 지역 선교부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지역 선교부로 한 통장으로 받게 되면은 1년에 3,000불 이상은 저희가 그냥 개인으로 받으면은 본부에서 오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돈인데, 지역 선교부를 통해서 우리가 송금 일원화해서 받게 되면은 그것이 지역 선교부 그 운영 자금으로 마련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한 약 4,000불에서,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못 내겠습니다. 4,000불에서 한 5,000불 사이가 저희 지역 선교부의 어떤 운영 자금으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세미나, 전략 연구소의 어떤 포럼 개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지역 선교부 운영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이 더 많은 회비가 결의가 되고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15분이 벌써 지났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선교부가 활성화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기주의가 포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돌아본다고 한다면은 후원교회 후원 목사님이 원치 않는다는 그 이유로 지역 선교부로 가는데, 아니 영세성을 면하고 난개발을 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팀이 돼야 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하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설사 그렇더라도 오전에 하셨던 이사장님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면은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입장에서 내 개인의 어떤 사역이 아닌 그런 시각에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지역 선교부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교회에도 좀 이기주의를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원교회도 우리 교회 사역 너무 강합니다. 특히 필리핀 중복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 이상 선교사 보내지 말라고 지역 선교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보냅니다. 그리고 본부 지역 GMS 선교사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후원교회의 저는 이기주의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본부의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행정 기타 등등을 또 지역 선교부로 가감하게 넘겨줄 것들은 넘겨줘야만이 정착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말 못된 것도 있고 감사합니다.